가장 열심히 일하는 민족 중에 하나인데 은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일하는 노인이 세계에서 1등인 거예요. 은퇴를 못하니까. 주식 투자하는 건 나쁜 짓이다. 그리고 몸으로 일하는 것만 신성한 거다.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노예죠. 월급쟁이들이죠.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는 거는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복금 맞아야 돼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이 지금보다도 더 가난하다 그러면 끔찍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정확하게 35년을 살다가 한국에 왔거든요. 많은 시간이 지나서 한국에 왔는데요. 대한민국 엄청나게 발전했죠. 제가 미국 갈 때는 뉴욕에 가는 비행기가 한 번에 못 갔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국가는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개인들은 부자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할까요? 돈에 대한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한국은.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돈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어요. 우리 뭐라고 배우죠? 돈이 행복을 갖다 주지 않는다, 그죠? 아니면 돈은 걱정 안 해도 나중에 들어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뭘까요? 돈을 써야 들어온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주식 투자하는 건 나쁜 짓이다. 그리고 몸으로 일하는 것만 신성한 거다. 그래서 육체로만 일해야 제대로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하게 되는 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편견을 깨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워런 버핏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당신이 가난하게 태어나는 거는 당신 잘못이 아니다. 당신이 가난하게 죽는 거는 네 잘못이다. 저는 100% 맞는 얘기라고 합니다. 국가가 평등하지 않아서 아니면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부자가 되는 거는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부자의 정의가 뭐예요? 돈 걱정 없는 게 부자죠? 돈 걱정 없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일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우울해. 나 오늘 회사 안 나갈래. 이런 사람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영어로 그런 돈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Financial freedom이라고 그래요. 돈으로부터 자유예요. 근데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우면 어떻게 될까요? Financial fitness라고 그래요. fitness가 뭐죠? 우리 운동하는 거죠. 돈을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돈을 일시켜서 너가 튼튼해라. 돈으로부터 튼튼해라. 그 다음에 또 뭐냐고 Financially independent라고 그래요. independent 뭐예요? 독립이죠. 경제 독립. 이게 다 영어가 나오는 이유가 외국 사람들은 특히 굉장히 돈에 대해 익숙하게 얘기합니다. 한국에 오면 뭐라 그러죠? 돈을 멀리해라. 금을 돌처럼 여겨라. 돈이 행복을 갖다 주지 않는다. 좀 죄송한 얘기인데 한국에서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자연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저 너무 싫어합니다. 현실 도피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난 산속에 들어가면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저는 자연인을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가지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대부분 남성들이죠. 그럼 마누라가 어디가 있지? 애들은 어디가 있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요, 관계가 끊어져요. 내가 늙었을 때 애들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안 찾아옵니다. 손잡고 싶은데 안 데려와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삶을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이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모르게 치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발전했는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위일까? 행복도 꼴찌입니다. 출산율 세계 꼴찌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각자가 부자가 돼야 되겠죠. 각자가 부자가 되는 라이프를 살면 우리나라는 뭐가 될까요? 금융강국이 됩니다. 금융강국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요. 돈에 대한 지식이 없는 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제일 먼저 생긴 나라가 어디죠? 네덜란드죠. 그 다음에 그걸로 갔죠. 영국으로 갔죠. 미국으로 갔죠. 아시아에서는 홍콩, 싱가포르로 갔는데 중국의 시진핑이 홍콩을 계속 어렵게 만들고 있죠. 홍콩을 대신할 나라가 어디가 돼야 될까요? 한국이 돼야죠. 근데 그런 얘기를 우리 안 하고 있죠. 내가 부자가 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가난한 라이프를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그려보세요. 내가 어떤 라이프를 살 건가.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이 지금보다도 더 가난하다 그러면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하죠. 내가 지금보다도 더 가난하다 그러면 20년은 어떻겠어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 있는 라이프하고 끊어야 됩니다. 관계를 끊어야 돼요. 내가 이런 라이프를 살았다 그러면 앞으로 10년은 전혀 다른 라이프를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 생각과 몸과 다르게 움직여요. 잘못된 편견이 내 몸속에 아주 뿌리 박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내 인생에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경제 독립을 하지 않으면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어져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 재정은 파탄나죠. 그 다음에 사회 불만인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출산율이 낮으면 어떻게 돼요? 노인밖에 안 남죠.
더 끔찍한 거는 노인층의 범죄율이 높아가죠. 노인들이 범죄를 일으킵니다.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 몰라요. 사람이 돈이 없으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금융 문맹률이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제보다 내일이 부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미국 만합니다. 왼쪽 사람은 부자예요. 그죠? 오른쪽 사람은 가난합니다. 왜 가난했을까요? 부자들은요, 긍정적인 거예요. 사는 게 재밌어요. 그리고 멀리 봅니다.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 거다. 나무를 심는 거와 똑같다. 이 나무가 나중에 크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이걸 내가 여태까지 안 했네? 당장 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요, 끊임없이 네거티브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 벌레가 끼를 걸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주식 투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반응이 뭐냐면, 그럴 돈 있으면 뭐, 우리 옆집은 저거 하다 망했어. 도대체 한국에서 듣는 말들은 어떻게 미국하고 정반대일까? 한국은 무조건 부동산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부동산은 일하는 돈이에요? 일하지 않는 돈이에요? 일하지 않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 들어가야 될까요? 기업에 들어가야죠. 주식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많은 월급쟁이들이 돈이 모아서 어디 가냐? 기업에 들어가죠. 새로운 기업이 나오죠. 옛날 기업들은 미국이 다 경쟁력을 잃었죠. 자동차, 한국하고 일본에 다 뺏겼죠. 철강, 타이완한테 뺏기고 중국한테 뺏겼죠. 전자, 한국 삼성한테 뺏겼죠. 요새 미국 물건 사는 사람 있어요? 미국은 다 경쟁력을 뺏겼어요. 근데 왜 미국이 강대국일까요?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돈이요. 투자할 금액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금융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흔한 미국의 금융기관들 보면 자사운용사, 그래서 블랙스톤, 블랙락 들어보셨죠? 한 회사가 운영하는 돈이 얼마일까요? 1경이에요. 그게 계속 새로운 기업의 새로운 기술에 투자가 돼갖고 지금의 미국을 만든 겁니다. 금융 문맹률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죠. 일본은 그 돈 버는 거를 전부 부동산에 넣었어요. 여러분 새로운 기업 들어봤어요? 일본에서? 토요타, 소니 이미 갔죠? 왜 안 나올까요? 좀비 기업이 많아요. 돈을 못 버는 기업이 너무 많아요. 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망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기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미국과 일본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디 모델을 따라가야 돼요? 미국 모델을 따라가야 되죠.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고 있어요. 부동산만 투자하거나 부동산이 없으면 큰일 난 것처럼 걱정하고 있고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죄악시 여기고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도 중요하죠.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도전을 겪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피해가려고 그래요. 부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일이 많아지죠.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런 도전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돼요? 피하죠. 직업도 피합니다. 가난하게 되는 직업만 택해요. 시험 보는 직업, 공무원. 공무원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공무원은 부자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월급은 나오겠죠. 근데 편하죠. 편한 라이프를 택하느냐, 부자가 되는 라이프냐. 부자가 되는 라이프를 택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미국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너 뭐 하고 싶어? 그러면 미국에서는 창업할래. 왜 남 믿어서 일해? 나를 위해서 일해야지. 일본에서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세븐일레븐에 가서 일하겠다 그래요. 인생 뭐 별거 있어? 오늘 벌어서 오늘 쓰고 다 죽으면 되지? 한국도 그렇게 되죠. 한국 뭐라 그래요? 욜로, 플렉스. 너무 일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욜로 얘기를 해요. 난 어차피 집을 살 수 없으니까 오늘 다 쓰고 죽을래. 이게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50만 원 벌면 50만 원을 써야 돼요. 꼭 일본 가서. 그리고 그거를 자기한테 투자하는 거래.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열심히 일한 당신. 보답해라. 특히 젊은 사람들 보면 저는 깜짝 놀라요. 저녁을 먹는데 5만 원, 10만 원 막 쓰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거는요. 자기가 돈 내겠다고 싸워요. 그죠? 정말로 그러니까 서로 가난하게 되는 거를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젊은 사람들 실패를 좋아해야 돼요. 실패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막 올라가다가 폭락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 일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올라가요. 그런 여유로움이에요. 장기를 생각하고. 부자가 되는 길은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마라톤 뛰는 거와 똑같아요. 마라톤 뛰는 거. 맨 오른쪽이 되게 중요하죠. 위에 사람은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노예죠. 노예가 누구예요? 월급쟁이들이죠. 벗어나야 되겠죠. 그렇다고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당장 회사 그만둬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월급쟁이가 되는 거를 당연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간 내 회사를 가질 거다. 아니면 내 월급쟁이는 평생 있더라도 그중에 일부분은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죠.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뭐죠?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있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죠. 좋은 대학 가라고 그러죠. 좋은 데 취직하라고 그러죠. 너무 웃기지 않아요? 노예가 되는데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부자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투자를 공부하고 그 사교육비 들어갈 돈으로 네가 20살 됐을 때, 30살 됐을 때 그 돈으로 창업하라고 가르쳐야 되지 않아요? 아이들은요 엄청나게 영리한데 우리 엄마들이 망치고 있는 거예요. 멋있게 보이는 노예를 하려고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니까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거죠. 긍정적인 마인드 갖게 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하는 거. 인생에 한 번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해야지 왜 남이 하라는 대로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중요해요. 그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동안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겁니다. 왜 내가 노예가 돼야 되나? 내가 차려서 내가 사장이 되고 싶고 내가 사람들을 고용하고 싶고 그 사람들 다 노후 준비하게 하고 싶고 그런 부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많은 새로운 기업이 나와야 됩니다. 생각을 완전히 달라야 돼요. 내가 정말 부자가 되는 라이프를 살고 있나 가난하게 되는 라이프를 살고 있나. 나만의 철학이 필요합니다. 유태인들은 뭘 가르치냐면요, 무조건 옆에랑 다른 길을 가라 그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도 공부 잘하는 얘기 절대로 안 해요. 공부 잘하는 애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은 어떻게 되죠? 점수 경쟁하죠? 저는 정말로 놀란 게 애들을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1등급, 2등급. 너무너무 짜증납니다. 우리 애가 뭐가 못나서 4등급이에요? 그건 소고기 등급 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애가 4등급이라면 너 이런 거 필요 없어. 너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런 용기가 필요하죠. 아니 얘가 수학을 싫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싫어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너 뭐 좋아해? 네가 좋아하는 거 해. 학원 갈 필요 없어. 이게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겁니다. 그 돈이 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 한 번도 잊으면 안 돼요. 돈이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 말아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돈의 증가 속도가 내가 일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아무리 많이 일해도 8시간밖에 일을 못하죠. 그리고 나는 화장실도 가야 되죠. 점심도 먹어야 되죠. 또 자야 되죠. 근데 내가 부자 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부자가 안 됩니다.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는 거는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복급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월급쟁이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노동을 통한 거는요, 한계가 있거든요. 남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야지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리의 마법입니다.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 내가 10억을 드린다고 그래요, 오늘. 아니면 100원으로 시작해서 2배씩을 합니다. 200원, 400원, 800원. 그래서 30일 되는 날 그 돈을 드리겠다. 그러면 어느 거 택하시겠어요? 유튜브 보셨죠? 처음에는 다 A라고 그러다가 이제는 다 B라고.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B가? 10억보다 크겠죠? 530억이에요. 안 믿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100만 원씩 사교육비 쓰는 거 우리 아이를 위해서 투자가 된다 그러면요, 비교할 수 없는 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했을 때, 펀드에 투자했을 때 마이너스 20% 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나게 안 좋죠. 아이씨, 오래간만에 투자했는데 100만 원 투자했는데 80만 원 몇 개 안 됐어. 그럼 과외비 내는 거는 몇 퍼센트 수익률이에요? 빵이래, 제로. 아니죠. 마이너스 100%지. 만약에 우리 애가 학원 다니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돌려줘요? 저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한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노후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평생 은퇴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부자가 안 되는 이유 4가지입니다. 사기 끊어야 돼요. 제발. 그리고 자동차 팔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골에 산다 그러면 자동차 있어야 되겠죠. 근데 서울이거나 지하철 가는 데는 자동차 필요 없어요.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애가 셋이에요. 그래서 놀러 갈 때 차 없으면 안 돼요. 차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놀러 가기 안 되죠. 당연하죠. 놀러 가면 안 되죠. 부자가 되고 싶은데. 해외여행 갈 필요 없어요. 다 인터넷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볼 수 있어요. 더 잘 보여요. 기차 타고 부산에 가면 되고 왜 해외를 갑니까? 그 비싼 비행기 타고. 근데 옆집에서 하니까 하는 거예요. 옆집에 가난하게 되니까 나도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요, 단호해야 돼요. 자동차 정말로 필요하다. 그리고 중고차를 현금으로 사야 돼요. 그거 없으면 사면 안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되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죠? 가난하게 보이는 라이프 스타일. 부자처럼 보이면 안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제가 길거리 가서 찍은 겁니다. 애들한테 잠을 안 재우는 나라는 한국. 애들한테는요, 무조건 9시간 이상 자야 돼요. 무조건 재워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잠을 많이 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정신적으로 이상해져요. 그리고 공부는 잘했는데 정신이 이상해요. 그거 어떻겠어요? 부자만 되면 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좋은 학교 보내는 이유가 부자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학문적인 무슨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럼 부자가 되는 거를 가르쳐야지. 공부 잘하는데 가난한 사람 되는 거 원하지 않죠? 근데 공부 잘하면 부자가 안 됩니다. 시험은 잘 봐요. 시험 보는 직업치고 부자가 없죠.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공부 못한 사람이에요. 왜 부자가 될까요? 공부 못한 사람은? 이유가 뭘까요? 취직이 안 돼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근처에 있는 부자들은 보면 고등학교밖에 안 하는 사람이 많고요. 어떤 사람은 국민학교 나온 사람도 있고. 학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고 그런 겁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건 아무나 못해요. 공부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서울대 아무나 갑니까? 절대로 못 가요. 그러니까 미리 포기하는 게 좋아요. 우리 서울대 못 갑니다, 솔직히.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가요. 미친 사람들이죠. 블룸버그에서 한국인의 이상한 거를 얘기한 거예요. 한국인은 왜 이런 데 소비를 할까? 왜 부자처럼 보이려고 할까? 특집으로 나왔어요. 두 가지로 나왔는데 한국의 교육 가성비가 세계 꼴찌. 돈은 쓰는데 애들이 경쟁력이 없는 거에 세계 1등. 마음 아프게 하는 거는 옛날에는 20대가 명품백을 선호했는데 지금은 10대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애들이 이런 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돈에 대한 교육을 안 받은 겁니다. 매스컴. 큰 연속극 같은 데 보면 막 큰 집에 살고 막 그런 것만 보여주니까 애들은 당연시 여기는 거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부자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부자들은 가난하게 보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내 우리 고객들 정말로 부자죠. 다 청바지 입었어요. 근데 그 사람 집에 가면 부자인지 알죠. 집이 좋죠. 대신에 겉으로는 부자인지 몰라요. 왜냐면 자기한테 돈을 안 써요. 백도 5만 원짜리 사는 거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혹시 가난하게 들킬까 봐 비싼 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기하죠. 그 한국이 은퇴하지 못하는 세계 1등이라는 것. 너무 안타깝죠. 가장 열심히 일하는 민족 중에 하나인데 은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어디로 가죠? 아파트 경비원을 하거나 택시를 운전하거나 아니면 치킨집을 차리죠. 일하는 노인이 세계에서 1등인 거예요. 은퇴를 못하니까. 여러분들 일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죠. 그래서 부자들의 공통점, 미국의 부자들 얘기예요. 근면하고 도덕성이 있고 사교성이 좋고 호기심이 많고 투자를 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여러분은 여기에 얼마큼 들어가 있어요? 근면성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도덕성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사교성이 좋다. 우리 아이들은 사교성을 기를 데가 없죠. 정말 학원에 가니까. 또 뭐예요? 그냥 불만이 많아요. 뭐 MZ세대는 어떻다. 뭐 너 어떤 것도 뭐 하마터면 열심히 일할 뻔했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호기심이 없어요. 나는 뭘 하고 싶다. 궁금한 게 없어요. 왜? 지쳤어요. 국영수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당연히 없죠. 투자. 한국에서 주식 투자한다면 죄악시하죠. 긍정적일 수가 없죠. 계속 부정적인 얘기 합니다. 그리고 남을 쓰러뜨려야 돼요. 쟤는 4등급이고 나 5등급인데 쟤를 쓰러뜨려야 내가 4등급이 되거든요. 그런 삶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죠. 등급이 없는 사회가 되죠. 내 책에도 썼지만 시험을 없애면 출산율 올라간다. 시험을 없애야 돼요. 내가 하나 더 맞는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는 걸까요? 절대 안 그렇죠. 시험은 잘 보는데 정신적으로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 취직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사회가 되죠, 그러면. 내가 시험만 잘 보면 내가 연쇄살인범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사람을 평가할 때는 시험 갖고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아이는 굉장히 따뜻하고 주위 사람을 아끼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 공부를 안 해. 공부 안 하면 어때요? 뭐가 문제가 되죠? 공부 안 하면? 사회에 해를 끼치나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가 나쁜 마음 먹으면 해가 굉장히 크죠. 이 5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애들한테 이것만 기르면 돼요. 도덕성, 남을 아껴라. 그리고 사교성을, 친구를 많이 사귀어라. 그리고 돈 생기면 어떻게 돼요? 먼저 나를 위해서 아껴라. 그리고 save now, power later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세이브한 10,000원이 나중에 엄청난 파워로 돌아올 거다. 그래서 애들을 자본가로 키워라. 노동자로만 키우면 안 된다. 취직하는 게 무조건 먼저 넘버원 목표가 아니다. 창업을 하라. 주식을 사는 거는 창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기업에 주식을 사는 거니까 사교육비를 주식으로 바꿔라. 그래서 중국 젊은이들한테 너 뭐 할래? 그러면 40%가 창업하겠다 그래요. 한국이 약간 높죠, 그죠? 한국은 창업하는 거를 선호하지 않죠. 공무원이 1등, 대기업이 2등. 다 편한 데로 가죠.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죠. 월급쟁이는 부자가 안 됩니다. 창업해야 돼요. 근데 창업하고 개업은 틀립니다. 내가 창업할 때는 전부터 빵집을 차리려고 그래요. 그건 창업이 아니에요. 그거는 개업입니다. 창업은 남들이 안 한 걸 생각해야 돼요. 남들이 안 한 건 너무 많아요. 근데 한국이 창업하기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왜? 국가적으로 지원도 없고 그런 또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편견이죠. 매스컴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한국은 세컨 찬스가 없고 미국은 세컨 찬스가 있다. 최근에 우리 애가 창업했다가 한 2달 전에 망했어요. 너무 잘했다고 그랬어요. 아, 농담이 아니에요. 실패를 미리 경험해야 된다. 실패라는 건 실패가 아니다. 또 하나 배운 거지. 너무 좋아해. 근데 미국이 창업하기 좋은 나라면 우리 아이들한테 정부에서 뭐 돈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은 잔인한 나라예요. 한국에 네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요, 창업하기 세계 1등 나라죠. 도시마다 창업 지원센터가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전부 월급쟁이 하기 때문에 경쟁이 없죠. 근데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편견으로. 그 좋은 나라를 우리 편견이 막고 있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노예가 되라. 부자가 되지 말아라. 부자는 나쁜 것이다. 돈 걱정하지 마. 돈을 돌처럼 알아.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부정적이죠.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겁니까? 대표님 돈이 이렇게 좋으세요? 너 싫으니? 그래서 이게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조 단위의 회사가 나오는 숫자예요. 전 세계에서 한 300개 나온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거의 반이에요. 그리고 중국도 굉장히 많죠. 인도도 있고 한국은 겨우 껴있는데요. 이 나라 중에서 한 나라가 없죠. 일본이 없죠.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혁신적인 기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기업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건 누구의 몫이냐?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몫이에요.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지만 정말 엉뚱한 사람 아니에요? 미친놈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게 더 많죠. 근데 되게 해야죠. 근데 우리는 안 되는 거가 되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남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들이 안 한 걸 해야 되는데 남들이 안 한 거기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고요. 주식에는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거고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투자하는 회사 동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주식이나 펀드를 사실 때 한 달에 50만 원씩 했을 때 대강 6억이 됩니다. 근데 늦게 시작할수록 금액이 확 줄어들죠. 어쨌든 주식과 부동산을 봤을 때 주식이 훨씬 많이 오르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당장 제가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감이 안 잡히잖아요. 연금저축펀드라는 제도가 있어요. 증권회사 가셔서 반드시 그 계좌를 열고요. 1년에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1,800원 다 안 채워도 좋습니다. 아이들도 그 계좌를 여세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기 퇴직연금, 주식에 투자되고 있는지 투자되고 있지 않은지, DB형인지 DC형인지. 그래서 내 퇴직연금, 그 다음에 연금저축, IRP 이런 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너무나 안타깝게 대부분 원리금 보장량에 들어가 있어요. 원리금 보장량이라는 거는 20년 있다 원금 준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퇴직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이 한국이 세계에서 꼴찌예요. 그래서 너무 끔찍하죠. 이게 영화 한 장면입니다. 빅숏이라는 영화죠. 오른쪽 사람은 아주 큰 부자입니다. 저 사람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투자하고 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맨날 핸드폰 보는 사람이죠. 이건 투자가가 아니라 트레이더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베스터, 영어로 인베스터가 뭐예요? 투자가죠. 투자가가 돼야 됩니다. 꾸준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10,000원도 좋고 20,000원도 좋고.